여러분들도 흔히 잘 아실 겁니다. 마음치료 시작을 하게 되면 마음치료를 합니다. 우리는 치료 단계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마음치료 전, 그죠? 마음치료 전이 있어요. 마음치료 시작하기 전이 있고 우여곡절을 겪어서 마음치료를 시작합니다. 자, 마음치료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치료의 기본이 뭡니까? 자가치료법이거든요. 바로 뭐냐면 상담이 없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를 치료하는 바로 자가치료법입니다. 이거 전 세계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가치료법입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이 없는, 상담하면 안 됩니다. 악화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상담이 나쁜 건 아닌데 마음 문제를 치료하는 중증 심리장애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할 때는 상담은 독약입니다. 나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나쁜 겁니다. 마음 치료를 할 때는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코칭 받는 거, 조언 받는 거, 뭐 하는 거 하지 마세요라고. 차라리 정신과 치료를 하세요. 그래요. 왜? 정신치료는 최소한 악화시키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렵고 힘들고 너무너무 이게 답답하고 이럴 때 그나마도 조금 안정돼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은 합니다. 즉 악화시키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러면 정신치료를 하세요. 대신 치료는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마음치료를 하면서 자가치료법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자신에 있는 마음 문제, 중증심리장애든 외상 트라우마든 자기 자신을 치료를 해서 안정을 찾고 그리고 재발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재발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재발을 예방하면서 상처 치료 습관이 만들어지고 남자에게는 스트레스 힐링 습관이 만들어져야 완치 결정이 됩니다라고 계속 그게 자가치료법의 기본이거든요. 이거를 다루는 데는 상담 없이 치료를 한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한 게 그래서 어디에도 지금 이게 없어요. 자, 그래서 정신치료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이 마음치료가 멈춥니다. 그런데 마음치료를 지속을 하면서 정신치료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정신치료를 하라고 그래요. 왜? 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그래서 편해지려고 다른 악화되는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약물 치료를 해가면서 마음치료 진행을 하세요. 그러면 이분 속도 되게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정신치료하면서 마음치료를 하세요. 그러나 마음치료하면서 상담 조언은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마음치료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치료가 역으로 치료를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악화되게 만드는 원인이 되거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완치 결정을 됩니다. 제가 이 완치가 된 분들한테 당부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당부. 치료 기간이 지금 요번에 보니까 치료 완치될 때까지 9개월 걸린 분이 있고 지금 요번에 완치하는데 지금 안 오셨을 거니까 제가 어차피 치료 버리라 그랬으니까 말 그대로 7년 걸린 분도 계십니다. 완치되기까지 계속 웁니다. 이분은 오래 걸린 분들은 웁니다. 완치 결정하고 있는데 계속 울어요. 왜 우느냐? 바로 여기 때문에 그래. 상담 조언에 대해. 자, 우리가 치료하기 전이라 그러면은 치료하기 전에는 마음 치료에 대한 불신을 갖습니다. 왜? 여기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학교 따지고 학력 따지고 그 다음에 전공 따지고 그 다음에 또 유명도 따지고 뭐 따지고 그래서 여기를 반신반의합니다. 반신반의 하고 있는 거 저 압니다. 반신반의해요. 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혹시 근데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치료 비용에 대해서 엄청 부담 갖습니다. 맞습니다. 치료 비용 이 정도 부담 안 되면 못 견딥니다. 마음 치료할 때. 마음 치료라도 좀 편해지면 다음에 그래서 편해지면 재발이 되니까 제발 편해지지 말고 완치 결정할 때까지 꾸준하게 노력을 하세요라고 얘기하면은 편안해지면 이 치료 비용이 편안해지면요 그냥 그 가치밖에 못해요. 그 가치밖에. 그러면 포기를 해버립니다. 안 해버립니다. 이런 치료 비용 부담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반신반의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냥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무너져 갑니다. 영상을 보면서 자의적 해석을 하거든요. 영상을 보면서 자의적 해석, 영상은 무너지는 게 제가 지금 공개되어 있는 영상은 악화되는 용도예요. 악화될 때 좀 편해지거든요.
왜? 자의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편해져요. 그러면서 뭘 가냐? 악화돼요. 자기는 깨달았대. 깨달게 뭘 깨달아야 악화돼가지고 편해진 것 뿐인데. 즉, 자기를 합리화시킨 거예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뭐 애들을 뭐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행동하는 거 하나에 대해서, 내가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 다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편안해져요. 악화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뭐 그래, 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충분히 되겠네. 그러면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뭘 갑니까? 신앙에 이렇게 해서 기도 열심히 하니까 이제 드디어 편안해졌구나. 자기를 그렇게 합리화시켜버려요. 이러면서 악화돼 갑니다. 이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10,000명 중에 이렇게 어차피 악화돼요. 그래서 10,000명 중에 1명이 마음치료 시작을 합니다. 10,000명 중에 1명이. 왜? 깨달은 거예요. 반신반의 하더라도, 치료비용 부담되더라도 내 인생이, 내 아이 인생이 이 여기에 굉장히 결정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느낀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이 1명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가 어떻고 내 아이가 어떻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마음치료 시작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거 반신반의 치료 비용 부담돼가지고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상담과 조언을 통해서 자기를 안정시키려고, 영상 보면서 자기를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악화되는 길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악화된다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아픕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이때 이 아프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힘든 거를 못 느끼게 만드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제가 늘 하던 얘기입니다.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죽으면 돼요. 죽으면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아파서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안 느끼려고. 그래서 죽으면 돼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사람들 악화시켜버립니다. 뭘 합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악화돼서 죽는, 이 길을 택해요. 그래서 뭐가 죽습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죽여버립니다. 원래는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고통을 못 느끼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화되는 거예요. 대신 나를 만족시키려면 타인에게 고통을 줍니다. 근데 자기는 타인한테 고통 준다고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아픕니까?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아프잖아요. 그 누군가, 그 상대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나 편하려고 타인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잖아. 내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마음을 죽여버리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 그리고 슬프고 아프고 이런 거 못 느낍니다. 뭐만 느껴요? 재밌고 즐겁고 신나는 것만 해요. 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왜? 자기를 합리화다 시켜놨거든요. 그리고 정당화 시켜놓고. 이게 기본이에요. 치료 시작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악화되면서 인생이 파멸로, 나락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인생이 파멸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안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편안해졌을 때 그냥 여기 오래됐으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 아니니까 왜 여기서 한국에서만 아니라 미국인도 그렇고 일본인도 그렇고 왜 이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한국이라는 이 조만한 나라에 있는 곳에서 왜 이 사람들이 마음 치료를 하고서 왜 완치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절박함을 갖고 살아보겠다고 마음치료 시작합니다. 무너지는 거는 안 되겠으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시작을 했는데 하루아침 뚝딱 우리가 약 먹고 괜찮아지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마음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거리고 치료되는 게 아니고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1년 내외라는 이 기간이 걸립니다.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아직도 아픈 일이 생기기도 하고 아직도 힘들기도 하고 막 답답하고 이러니까 마치 마음치료가 내가 이걸 괜히 했나 뭐하나 또는 내가 이 마음치료 이거 치료법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이미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 안 해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서 결정 내리는 게 아니에요.
불신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선생님 미워지기 시작하고 불신이 만들어지고 저 이해합니다. 왜 아직 치료 안 됐으니까. 나는 욕해도 끝까지 가라고 이 돈이 아깝지도 않냐고 제가 늘 계속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거 아깝지도 않냐고 환불도 안 되는데 아깝지도 않냐. 그래서 이제 동료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못해서 가는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뭐냐면 그럴 때마다 뭘 가냐. 상담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하고 상담을 받고 조언을 받고 이러면서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리고 연애 기획 관련돼 있는 뭐 외에도 뭐 요즘 많잖아요. 막 그거 보면서 거기서 안정 찾고 뭐 합니다. 뭐예요? 악화되러 가는 길인데 이걸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요. 대신 마음 치료는 어떻게든 한두 개씩은 계속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악화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간이 너무 오래 소요가 되는 겁니다. 점점.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분들은 통상 한 3년, 4년 이렇게 갑니다. 원래는 1년 내면 끝나야 되는데 3년, 4년 막 넘어갑니다. 이렇게 외딴 길로 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은 상담을 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가면은 이분들이 제가 이번에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이 내용이었는데 상담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이렇게 나름대로 갔어. 치료한다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갔어요. 뭐 치료 시작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갈 거고. 그런데 이렇게 갔더니 상담을 가고 정신과 치료를 가면은 왜 오셨는지를 물어보게 될 거고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 치료를 했나 그럴 줄 알았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많이 했는데 거기 사입이다. 사입을 딱 얘기를 해버립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믿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약물 치료에만 매달리고 마음 치료 때려치고 본인 돈 내놓고 가는데 쏘갔다. 당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한답니다. 권해요. 그렇게 가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렇게 사이비를 취급한 거 좋다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 이렇게 의식을 정확히 갖다 보니까 악화됩니다. 점점점 악화됩니다. 치료는 당연히 중단했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 상담사나 정신과 치료인 하는 이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들은 몇 명은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를 얘기를 하냐면 그래 그 마음 치료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사입인지 그래 그 뭐 마음 원리 뭐 이제 마음 원리를 공부하고요 과제가 있고요 그래 어떤 과제를 주더냐 하고 물어본대요. 그러다 자기가 이런 과제 그거 완전 생야치네 이렇게 욕해가면서 요걸 과제를 그대로 이렇게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 원리가 어떻고 그 마음 원리가 뭐 교재가 있는데요. 교재 막 갖다 주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고 그래 이거 쓰레기통에 이게 그렇게 해요. 실제로 제가 이거를 완치 결정을 하신 거기에서 들은 얘기예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이 사입이라고 하시는 이런 상담사라든가 이 정신치료 관련된 이 사람들이 마음교육이 아니에요. 땡땡 무슨 뭐 치료 무슨 교육 이걸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 그 학술적인 뭐 이걸로 해가지고 뭘로 해서 막 바꿔가지고 이거를 만들어 놓고 대면으로 교육을 합니다. 치료한다고. 비용 비쌉니다. 몇백만 원 합니다. 대면으로 교육을 하고 상담도 하고 이제 다 합니다. 패키지를 묶어가지고 이걸 해요.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과제들 몇 개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리고 실제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했던 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악화돼가지고요. 이거 악화돼서 부부가 같이 진행을 하다가 악화돼가지고 한 사람은 위중증 심리장애로 가고 본인은 중증 심리장애로 가고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아이가 자살 위기로 들어가고 뭐 애가 무너져가고 있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문제가 생길 때 갑자기 뜨끄덕해가지고 왜 여기서 상담을 하지?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합니다. 상담 요청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상담을 했대요. 근데 전 기억이 안 나요. 왜? 수천 명인데 누구를 상담했는지 저는 모르거든요. 선생님 작년에 제가 뵙지 않았나요?
그랬나요? 저 모르겠는데. 되게 서운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저는 상담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악화된 채 와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합니다. 치료 다시 시작합시다. 있는 놈이. 그리고 그놈 살려야 될 거 아니냐고. 당신이 살아야 당신 아이가 산다고.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계속. 그래서 다시 마음치료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완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몰라요. 그 내막을.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로. 과연 이게 옳은 길인가? 물론 마음치료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이렇게 해서 악화되면 안 아프거든요. 그리고 치료됐다라고 좋아해요. 미쳐가지고. 그 미치면 원래 그렇게 돼요. 자기가 아픈 거를 아프다라고 못 느끼고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면 내가 즐거워지니까. 내 만족하려고 그러면 타인이 무조건 힘들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걸 해요. 본인이. 그러면서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그런 인간으로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하다가 이 마음치료에 관련된 걸 왜 참 안타까웠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제발 하지 말아달라는 거는 제발 하지 마. 마음치료를 내가 하고 있어. 그러면은 늦어지는 거는 괜찮아요. 제발 악화시키지는 마세요. 왜? 내가 악화되면 그나마 배우자와 관련돼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려요. 기회가 끝나버린다고요. 그나마 있던 기회마저도 사라지게 되고, 또 하나 아이들이 심각해져요. 그거 회복하는 데는 10년 20년 걸려요. 그거 회복하는데 그 아이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무너지는 게.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치료 안 한 사람들이야 뭐 까짓거 그렇게 인생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고, 자기 인생을 비용 하나에 그리고 타인의 정보에 자기 인생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그냥요. 무너지는 쪽으로. 결론은 정해진 거예요. 왜? 마음 문제는 외상 트라우마나 중증 심리장애는 회복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면역 체계를, 즉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마음, 나의 마음으로 내가 치료를 해야 돼요. 나 스스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도 안 돼요. 대면 교육을 하면서 치료를 한다. 이거 다 사기예요. 당신들 악화된다고요. 이 얘기를 계속 제가 당부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악화돼서 너무 많은 걸 잃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거를. 지금 아마 예를 들어 지금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한테 마음 치료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마음 치료 시작한 분 계세요. 제가 그때 지나간 걸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거는 그건 못 돌립니다. 죄송하다. 못 돌리지만 남아있는 거는 지켜야 될 거 아니냐고 해서 마음치료 시작해서 그분들 거의 지금 완치까지 지금 다가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는 진짜 절실하고, 마음치료는 절박하고 인생을 최악에서 최고의 행복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마음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얼마의 가치인데요. 그래서 제가 포럼하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당신 플러스 자녀들의 인생이 얼마짜리입니까? 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자동차, 경차 한 대 값도 안 되냐, 경차 중고 값도 안 되냐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이 그 정도 값어치밖에 안 되냐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치료비용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아니 치료 시작하기 전에 아깝다 치자, 이거 어차피 무너지면 되니까. 근데 안 하겠다고 그 의지를 갖고 시작했던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무너지냐고요. 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치료 시작하기 전에는 마음 치료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택 안 한다 쳐요. 치료 시작을 하고 나면 마음 치료 전에 내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압니다. 치료 시작하고 나면. 그런데 유혹에 빠져가지고 홀라당 자기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하면서 치료 기간만 늘리는, 그러면서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돈뿐만 아니라 내 인간관계, 특히 아이들 문제 심각해집니다. 내가 방심하는 사이에 아이들이 심각해집니다. 이러면서 이제 무너져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아이 없는데요. 앞으로 아이는 어떻게 할 거고. 안 갖다 쳐요. 당신 배우자는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데.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치료 관련되는 거 꾸준히 갑시다. 언제까지? 완치할 때까지. 이거는 제 책임이거든요. 치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압니다. 이거 얼마나 위대한 결정인지를. 그리고 저한테 의뢰했잖아요. 치료해서 완치시켜달라고. 그러면 저는 책임을 갖고 있어요. 책임을. 그러면 노력하게서 완치될 때까지 이 책임을 가져요. 제가 완치하시는 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고맙다 그래요. 고맙다고. 왜? 그 책임에서 내가 벗어났잖아요. 내가 9개월 만에 벗어났고요. 7년 만에 벗어났어요. 그 책임에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치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치료는 내 인생, 이 마음 치료는 심리 치료가 아니에요. 심리 상담 안 해요. 마음 상담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무너집니다. 그러나 제가 치료하기 전에, 치료 중간에 상담을 합니다. 그 상담은 치료를 위한 상담이 아니에요. 방향을, 그리고 점검을, 그리고 나가야 될 길을 내 나름대로 만들어주는 컨설팅이에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시고, 지금 내가 치료 전에 있던, 치료하고 있는 사람이든 내 인생이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부탁이니까 생각하고, 치료 전인 분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본인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악화되는 길이에요. 왜? 외상 트라우마나 중증 심리장애급 이상은 본인이 못 돌아갑니다. 타인의 도움받아서는 절대 돌아가지 못하면 저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딱 외통수길이에요. 자가치료법. 외통수길이라고요. 이게 전 세계에 지금 없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미국에도 영어권 나라도 지금 계속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없으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뭐 반신반의하든 뭐든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마음이론 성마음이론 여기서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론 성마음이론 기본을 알게 되면 무조건 자가치료법 뭔지 알게 됩니다. 기본이. 그거 모르면 자가치료법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담, 대면, 조언, 대면하는 교육이 어떻고 대면하는 치료가 어떻고 그거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악화됩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편안해지면 안 됩니다. 완치되기 전까지는 치료하지 않은 분이든 치료하고 있는 분이든 편안해진 거에 안주를 하면 무조건 악화됩니다. 인생 파멸로 가요. 나 하나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들, 내 주변, 그리고 내 가족들 싹 파괴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굉장히 어린 시절에 또는 성장 과정에서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마음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본인들이 악화돼서 방치되다 보니까 누가 그걸 봤냐? 자식들이, 아이들이. 그래서 내가 그 고통을 느낀 거예요. 옛날에는 치료법이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자가치료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여러분 대해서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해서. 내 아이들을 핍박하고 앵벌이 만들려고 내 아이들 임신하고 태어나고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내 아이들이 이용하려고 애를 낳고 양육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 인생 잘 살아가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그게 부모의 보람 아닌가요? 부탁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마음 문제는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함부로 상담, 조언, 그리고 나 편해지면 괜찮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죽어나갑니다. 당신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